문제풀이 5주차 기출 OX 문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뭐 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했죠. 소유권하고 용인권 세 가지 했습니다. 자, 1번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 이거 주의토지통행권과 관련된 거죠. 주의토지통행권 인정이 될 때 그 범위와 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죠. 따라서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20년 기간을 계산할 때요. 자, 을이 점유를 개시하고 20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을이 현재 점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을 이미 선택할 수 없다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다만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있다죠.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대요. 없으니까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있다죠. 예외적으로. 변동이 없으면 이미 선택할 수 있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이때 10년이란 등기기간은 전등기 명의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죠. 등기 승계도 인정되고 점유 승계도 인정되니까 전등기 명의 합하여 10년,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죠. 4번 갑소유 부동산의 을의 점유 취득시 완성이 되었으나 갑이 을로부터 시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 알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때 을은 첫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고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랬죠. 을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병은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5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게 되면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게 되면 이 물건이 부동산 동산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하는 것은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고 플러스 주종을 알 수 없을 때 이때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하는 겁니다. 5번의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6번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기억하셔야 그랬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게 되면 갑과 을의 공유 토지를 병이 불법 점유하게 되면 갑과 을은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다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6번은 뭐라 했어요? 공유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7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를 연체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 을이 갑에게 1년 연체했고 갑이 땅을 팔아먹은 다음에 을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또다시 1년 6개월을 연체하여 전체적으로 2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이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사 2년이 안 됐다면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2년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한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죠.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틀렸죠. 8번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이상을 점유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니까 타주죠. 소유의 의사 추정되지 않습니다. 9번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돼 있죠. 취득기간 중단과 소멸시효 중단을 구분하셔서 취득기간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죠.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을 때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죠. 옳은 지문이죠. 295조 2항과 296조 조문 암기하시는 거고요. 10번 자 전세권이 성립할 때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습니다. 11번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가능하죠. 법정갱신되면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되죠.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의한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죠. 등기해야가 아니라 갱신에 의한 등기 없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기존 전세권 설정자나 목적물의 신소유자 즉 제3자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오죠? 10번, 10번 다 잘 나오는 기출 지문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봤던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씨도 덥고요. 시간은 자꾸 바작바작 다가옵니다. 110일 정도 남았나요? 1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정통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쫓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실 바늘 허리에 묶어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고 급박하다 하더라도 요령 피우지 마시고 정확한 길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밟아가셔야만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도 쫓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 더운데 여러분들 분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